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야 빨리 받고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지 고민이신 분들, 참앱만의 특별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참앱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비교해보시고 차 출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리스 장기 렌트는 참앱만큼 합리적이고 믿을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수근입니다. 오랜만에 EV3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차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가격이잖아요. 내가 이 차를 사려고 하는데 옵션도 되게 많고 어떤 트림을 사야 될지 모른다. 저렴한 트림 같은 경우 가장 비싼 트림과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뒤에 있는 EV3도 똑같습니다.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EV3 에어 스탠다드 같은 경우 가장 풀옵션인 EV3 GT 라인과 비교를 한다면 거의 1334만 원 정도 금액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시작 가격이 3,990만 원대이기 때문에 1,300만 원이라는 금액이면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이잖아요. 절대 작은 금액의 차이는 아니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나길래 같은 EV3지만 1,300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를 들어 내 예산이 한 3천만 원이야 아니면 4천만 원이야 이러면 EV3에 옵션을 집어넣고 출고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뭐 좀 더 옵션을 다 추가한 GT 라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가격이 4,8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옵션을 추가하면 5천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5천만 원이면은 EV6도 볼 수 있는 가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두 대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 EV3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기존에 있었던 거 다 그냥 무너뜨리는 그런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차가 EV3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맞는 이야기예요. 일단 EV3 시작 가격 에어 스탠다드가 3,995만 원이에요. 물론 서울시 기준으로 보조금 다 받으면 한 3,2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보통 대부분 이제 3천만 원 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제 롱레인지로 넘어간다 이러면 배터리가 커집니다. 물론 스탠다드에서 롱레인지 넘어가는데 한 400만 원 정도 가격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보통 EV3 같은 경우에는 기본 스탠다드도 주행 가는 거리가 꽤 긴 편이긴 하거든요. 물론 뭐 롱레인지는 뭐 압도적이고. 자, 그래서 내가 금액을 책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EV3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 그러니까 옵션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은 기본도 가성비가 꽤 괜찮습니다. 딱 디자인만 보면 뭐 어때요?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EV3나 EV3 GT 라인이나 옵션을 추가하지 않아도 거의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고, 게다가 주행에 도움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차로 유지 보조 2, 요즘에 연식 변경되면 대부분 차로 유지 보조 2 들어가잖아요. 요것도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옵션을 선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옵션 구성이 괜찮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뭐 또 그냥 그립감 지형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진다면 옵션에 대한 부분들이 아쉬울 게 많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이 헤드램프 다르죠? 이게 이제 어스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LED 헤드램프가 바뀝니다. 얘도 지금 보면은 LED 헤드램프에 DRL도 지금 LED잖아. 그럼 뭔 차이지? 요 차이는 얘는 이제 MFR 방식의 헤드램프, LED 헤드램프가 들어간 거고, 요게 이제 스타일이 추가가 되면은 스몰 큐브 LED 헤드램프로 바뀝니다. 요 보면은 초초마이 들어있는 거 있죠? 요 다다다다 들어가 있는 거. 요 EV9 때 처음 나왔는데 요게 EV3에도 그대로 들어가고요. 자, 문을 열게 되면은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도 EV3에 기본적으로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조금 다른 거는 GT 라인 일단 범퍼 디자인 이런 것들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뒤에 테일램프도 다르죠. 이게 이제 스타일이 들어가게 되면 테일램프도 디자인이 달라집니다. 요거 이제 많이 집어넣잖아.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뭐 이렇게 들어가고, 또 EV3 보니까 LED 테일램프가 들어가는데 이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LED 테일램프로 들어가요. 자, 그런데 이 EV3 기본 깡통 같은 경우에는 방향 지시등이 벌브 타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풀옵션 같은 경우는 어때요? LED 테일램프에 LED 방향 지시등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보면은 방향 지시등은 똑같아요. DRL이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 방향 지시등으로 똑같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또 소소하게 좀 차이를 좀 준다면 요런 게 달라지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 몰딩들 요런 것들이 지금 이 GT 라인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갔는데 옵션을 추가하지 않은 에어 같은 경우에는 다 그냥 플라스틱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루프렉 역시도 들어가 있지가 않죠. 이런 게 사실 차의 그 드레스업으로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좀 차이가 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뭐 사이드 미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보통 차를 출고할 때 급을 나누거든요. 뭐 낮은 트림, 중간 트림, 위로 올라가면 그 낮은 순으로 해가지고 트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EV3가 가성비가 좋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EV3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되게 넓게 놨어요.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낮은 트림에서는 위의 옵션을 선택할 수 없게끔 막아놓거든요.
하지만 EV3 같은 경우에는 낮은 트림에도 선택할 수 있게끔 다 풀어놓은 거예요. 나는 이 블랙 하이그로시나 루프렉이 필요해 이러면, 그 다음에 이런 스몰 큐브 헤드램프가 필요해 이러면 스타일 옵션을 집어넣게 하면 이거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에어랑 어스 상관없이 옵션을 선택해서 가성비 있게 꾸밀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옵션과 트림 상관없이 후륜 쪽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가요. 자, 이렇게 들으면 굳이 깡통과 풀옵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씩 드는 거죠. 이중 접합 유리는 에어 같은 경우 옵션을 선택해도 안 들어가요. 무조건 그 윗등급 어스라든지 넘어가야지만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또 프렁크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프렁크 이런 흡음재 이제 GT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 트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나 한번 볼까요? 보시면 똑같이 프렁크와 흡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차이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일단 이런 뭐 소소한 뭐 이런 달라진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일단 그냥 유압식으로 해가지고 전동 트렁크가 빠져 있는 거죠. 전동 트렁크가 처음에는 야 이거 뭐 없어도 된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막상 없는 차를 타면 좀 불편하기는 해요. 이 전동 트렁크라는 게 진짜 편의 기능 중에 하나잖아요. 뭐 내가 짐을 많이 들고 있어, 근데 이거를 좀 어떻게 열어야 되겠어 이러면 이제 전동 트렁크가 사실 있으면 되게 편하긴 한데, 만약에 이걸 넣고 싶다 그럼 119만 원 컨비니언스 옵션, 그러니까 다 묶여 있어요. 전동 트렁크만 119만 원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뭐 디털키 2랑 그다음 V12 실내외 그 있죠, 요 기능까지 다 이 컨비니언스에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만약에 EV3 타고 캠핑을 갈 거다, 차박을 할 거다 이런 분들은 컨비니언스 옵션을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를 이렇게 폴딩하는 것도 당연히 옵션과 상관없이 되사 폴딩으로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옵션을 빼면 이 밑에 그 러기지 수납함 하나 있거든요. 러기지 트레이, 요게 사라집니다. 뭐야 이게, 뭔가 트렁크에 가득 차 있죠. 사실 자동차를 출고하게 되면은 옵션에 대한 뭐 이 트림에 대한 아쉬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출고하면은 막 내 차 좀 어떻게 꾸며야 되나 이러고 고민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저희가 뭐 액티언도 했었고 산타페도 했었고 웬만한 진짜 출고될 때마다 이런 파츠들을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은 또 EV3 전용 파츠 유투카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사실 되게 다양해요. 우리가 만약에 차를 출고하게 되면은 하나씩 꾸미게 되거든요. 이러면은 욕심이 하나씩 납니다. 그럴 때 이런 파츠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여기 지금 보면 실버죠. 이거에 막 뭔가 좀 바꾸고 싶고 블랙 하이그로시 랩핑하고 싶고 막 이런데 이게 다 돈입니다. 다 비싸요. 게다가 이거 랩핑하게 되면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 뜰 때도 있고 파츠 다른 거 붙여가지고 뭔가 티나고 막 이런데, 유투카 제품이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핏이 딱 맞아요. 블랙 하이그로시도 할 수 있고 카본 무늬 패턴도 할 수 있는데 요게 진짜 이렇게 딱 맞습니다. 티가 난다든지 어긋난다든지 막 이러면은 되게 좀 이질감 들고 막 잘 안 어울리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요게 두껍지 않고 얇게 들어가기 때문에 순정과 거의 비슷한 느낌을 주는 거죠. 전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게다가 사용 방법도 간단한데 뭔가 뭐 드릴로 박아가지고 뭐 낀다든지 차에만 손상이 되는 게 아니라 3D 양면 테이프로 붙이기 때문에 탈부착이 간단한 거죠. 내가 이거 붙였다가 떼면은 순정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면 어때요? 이거 하나만 붙였을 뿐인데 지금 되게 다른 느낌이죠. 야, 그러면 얘는 깡통이기 때문에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거고, 지금 GT라인은 어때요? 범퍼 디자인이란 게 다르잖아. 이거 어떡하냐? GT라인 전용 제품도 있어요. 카본 무늬 패턴을 붙여도 좋지만 GT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블랙 하이그로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블랙 하이그로시를 이렇게 붙이면 어때요? 핏이 되게 얇아가지고 순정과 비슷한 느낌이 들죠. 카본 무늬 패턴도 있고 이렇게 그냥 블랙 하이그로시로 일체감 있게 만드는 방법도 하나 있죠. 그리고 이제 실내에 붙이는, 지금 이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기본 모델은 딱 보면은 그냥 뭔가 실버 뭐 무광 플라스틱 같은 되게 좀 어떻게 저렴한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를 그냥 이렇게 탈부착식으로 붙이기만 하면은 소재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것들 핏 어때요? 딱 붙였을 때 뭔가 튀어나오지 않고 슬림하게 딱 붙기 때문에 퀄리티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아이디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어때요? 요 도어 스커프, 요게 이제 보통 고급차에 많이 들어가죠. 근데 원래 보통 순정은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유투카는 이런 것도 만들어 놓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타고 내리다 보면은 흙 같은 거 막 밟고 막 이렇게 발자국 많이 남잖아요. 손상되기가 되게 쉬운 부위인데 여기에 크롬 몰딩이라든지 도어 스커프 달아 놓으면은 보호 효과까지, 그다음에 드레스업 효과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나 실버가 너무 좀 튀는 것 같아, 너무 가벼운 색깔이야 이러면 다크 메탈 크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난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보면은 스피커 커버, 이거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선물용으로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왜냐면 카본 덕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스피커 커버 같은 거는 선물용으로 해주면, 그다음에 도어 스커프 같은 것도 창자에 간단하잖아요. 선물용으로 해주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어디냐? 유툭하다 이거다. 유툭한 전체동 다 있어요.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웬만한 거 다 있어요. 그리고 장착도 그냥 3D 스티커 빼가지고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막간의 PPL 타임 끝났습니다. 근데 좀 괜찮지 않아요? 저도 워낙 다양한 제품들 많이 봤는데 유투카가 좋은 거는 이 핏이 진짜 잘 맞아요. 핏도 잘 맞고 이질감 없고 이런 것들이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공간이 워낙 넓어가지고 소재들도 좀 고급스럽게 변하고, 게다가 6대4 폴딩도 들어가고 이 옷걸이형 헤드레스트도 들어가는 거죠. 단 얘가 이제 메쉬 타입이 아니라 이제 가죽 형태로 되어 있는데, 풀옵션인 EV3 GT를 보면 메쉬 타입 헤드레스트가 들어가고 여기 소재가 지금 달라지죠. 딱 봐도 근데 뭐 엄청난 차이는 아니기는 해요. 이러니까 욕심을 비우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계속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조금 달라지고 2열의 송풍구는 똑같고, 하지만 뭔가 다른 거는 워크인 디바이스 시트가 들어갑니다. 에어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옵션을 추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워크인 디바이스가 빠지는 거죠. 근데 단순히 근데 워크인 디바이스만 빠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이 워크인 디바이스가 빠지면, 전동 시트가 빠지게 되면 시트 등받이 각도는 앞뒤 조절 다 되는데 시트의 위아래 높이 조절이 안 돼요. 이거 모르는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높이 조절이 왜 중요하냐면, 키가 좀 작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이렇게 푹 꺼지면 좀 어떻게 보면은 시트폿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시트를 위로 올려야 되기는 했는데, 이게 전동 시트가 안 들어가면 높낮이 조절이 좀 제한이 되어 있어가지고 요거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EV3 탈 때 요 시트폿이 앉아보고, 내가 좀 이게 시트가 좀 너무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다 하면 꼭 전동 시트 옵션은 포함하시면 됩니다. 뭐 어떤 옵션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어스 선택하시면 돼요. 에어 위에 어스가 한 400만 원 차이거든요. 어스 들어가면 이 스타일 기본에 전동 시트 뭐 이런 웬만한 거 다 들어가니까 어스에 스타트 하면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얘 보면은 여기 보면 시트에 어때 뭐 있어요? V2L 기능 있죠. 요 컴포트 옵션에 묶여 있는데 실내 V2L 기능이랑 열선 시트가 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앰비언트 무드 등, 앰비언트 무드 등이 또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최상위 트림에 들어가고, 요 스위블 콘솔 테이블 있죠. 요거는 에어에선 선택이 안 돼요. 에어 같은 경우 이제 기본으로 그냥 트레이, 오픈형 트레이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얘는 이제 테이블로 되어 있는데, 글쎄요, 요거 선택하는 분도 많이 못 봤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저는 이게 그 오픈형 트레이가 좀 더 효율적이고, 이거는 약간 좀 뭔가 근데 여러분들 이 지금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잘 기억하세요. 뭐 12.3인치 계기판이랑 디지털 클러스터랑 지금 디스플레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송풍구 요 잘 기억하세요. 자, 어떤가요? 12.3인치 클러스터, 12.3인치 디스플레이, 공조기, 터치 공조기 지금 다 들어가 있고, 실내 레이아웃 딱 보면은 절대 다른 게 없죠.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놀라웠어요. 옵션을 선택하지 않아도 기본 구성이 이렇게 좋은데 굳이 옵션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 18인치 휠, 사실, 그리고 뒤에 후륜 멀티 서스펜션, 내비게이션 기반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2, 그리고 보면은 후방 카메라도 기본 다 들어갑니다. 있을만한 거 다 있어요. 게다가 조수석 열선 통풍 시트,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시트 다 기본이에요. 게다가 하이패스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EV3 GT 라인, EV3 에어 기본 모델 두 대를 한번 비교해봤어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사실 그거예요. 워낙 우리가 이제 깡통 모델도 보여드리고 풀옵션 모델도 보여드리고 막 비교도 막 하잖아요. 이런 많은 여러 가지 비교를 저희가 하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준을 정해놔야 돼요. 기준. 내가 이 차를 살 때 어떤 기준으로 사는지, 뭐 그 기준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목적성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이 차의 목적에 어느 정도 금액을 쓰겠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포괄적으로 내가 사는 금액, 내가 쓰는 이 목적성을 부합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EV3 지금 보면 어때요? 기본과 풀옵션 가격이 1,334만 원이에요. 시작 가격이 얼마나 그랬죠? 3,995만 원. 거의 3분의 1 가격의 옵션이 더 들어가게 되면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5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예 다른 영역이에요. 1,300만 원이라는 금액이며 아예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옵션과 트림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EV3 같은 경우에는 기본도 워낙 괜찮으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기본을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아마 다른 분들도 얘기해서 저도 좀 얘기하자면 GT가 나옵니다.
GT 라인을 넘은 EB3 GT가 나오는데 그거 나오면 또 이제 괴물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설프게 GT 라인 살 바에는 그냥 에어에 옵션 넣든지 좀 고급스럽게 가려면 어스에 그냥 옵션 넣고 타는 걸 추천을 드리고, GT 라인은 조금 좀 애매한 느낌. 오히려 이제 EB3 GT를 그냥 강력하게 넘어가지. 뭐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멋지고 재미난 비교 시승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알파 브라보의 QI2 맥세이프 거치대, 요거 우리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맥세이프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무선으로 붙고요. 게다가 15W의 급속 충전기예요. 그리고 이거 아마 무선 충전기 사용하셨던 분들은 다들 알 텐데 이게 발열이 생겨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열이 금방 받으면 충전 속도가 진짜 빨리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얘는 냉각 소자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발열을 굉장히 잘 잡아요. 그래서 충전 속도가 떨어지는 단점도 없고요. 이게 지금 앰비언트 무드 등 색깔을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좀 무지개로 해놨는데 뭐 이 실내 앰비언트와 잘 어울리는 색깔을 조절해가지고 맞출 수도 있고, 앰비언트 거치대랑 시거잭이랑 같이 사용하면 색깔까지도 예뻐. 디자인은 뭐 나무랄 것도 없어. 충전 속도랑 자성까지 기본기까지 충실한 알파 브라보의 QI2 거치대. 10일 동안 우파몰에서만 진행하는 단독 이벤트 16,800원짜리 앰비언트 시거잭을 무료로 증정해 줍니다. 늦지 않기 전에 우파몰로